전신 마취는 완전히 의식이 없어지는, 내가 완전히 그냥 넉다운되는 기계에 의존하게 돼요. 기계에 의존해서 하게 되잖아요. 근데 프로포폴을 많이 쓰게 되면은 네. 호흡이 억제가 돼요. 아, 숨을 못 쉬어요. 네. 네. 수술합니다. 그러면 수술하면은 혹시 못 깨어나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신 분들이 과거에는 종종 있으셨거든요. 네. 오늘 시간에는 이제 네. 마취의 종류하고 궁금증 네. 이런 걸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시고요. 원장님도 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많이 하죠. 엄청 많이 하시는데 수술할 때 어떤 식으로 마취를 하시는지. 마취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통증에 대한, 통각에 대한 인지를 소실시키는 거를 마취라고 하거든요. 네. 아픈 상태에서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네, 너무 통증이 극심해지면 자율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면서 페인샥이라고 하는 게 오거든요. 그러면 통증에 의해서 쇼크가 온다. 그렇죠. 네. 통증에서 쇼크가 오죠. 그런 게 오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은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이런 통증에 대한 조절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음. 외과적인 수술은 어렵다 그렇죠. 하는 안 거죠. 아프려고 온 건데 그런 시술할 때 아프시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외과 치료에 있어서 음. 마취의 개발은 엄청난 획기적인 하나의 완전히 다른 획을 긋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마취법에는 전신 마취가 있고 부분 마취가 있고 네. 국소 마취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요 분류법은 다르지만 또 수면 마취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네, 네, 그렇죠. 전신 마취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완전히 의식까지 없어지는 모든 것이 이제 소실되는 그런 마취가 이제 전신 마취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마취입니다. 네, 네. 근데 부분 마취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하반신 마취라든지 이런 식으로 국소적으로만 마취되는 오른쪽 팔만 마취된다든지 네. 이렇게 마취하는 거를 부분 마취라고 하고요. 국소 마취라고 하는 건 진짜 어디 요 부위만 보통 우리 정형외과에서 막 좀 찢어졌을 때 그렇죠. 뭐 그런 거. 뭐 치과 치료한다든지 아니면 네, 네. 꼬맨다든지 뭐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국소적으로 이렇게 이제 마취법을 분류를 하게 되죠. 네. 마취를 할 때는 이제 네 가지 컴포넌트를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감각의 차단, 주로 통증이 되겠죠. 네. 감각의 차단. 감각. 둘째는 운동의 차단. 운동. 예. 셋째는 반사의 차단. 반사. 예. 넷째는 의식의 차단입니다. 예.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시행할 수도 있고 일부만 시행할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마취법이 나눠진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옛날에는 그런 얘기 좀 듣긴 들었어요. 네. 이제 수술합니다. 그러면 수술하면은 혹시 못 깨어나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신 분들이 과거에는 종종 있으셨거든요. 네. 요즘은 이제 마취로 인한, 마취 자체만으로 인해서 깨지 않거나 이럴 일은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맞습니다. 마취하는 네. 동안에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전신 마취를 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혈압은 어떤지, 산소는 잘 공급되고 있는지, 호흡은 잘 되고 있는지, 산소 포화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어떤 변화가 있으면은 기계들이 알람을 울리게 돼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 네네. 그 알람을 맞춰서 가게 되면은 사람의 어떤 생체 징후에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하는 도중에 이 의식에 대한 예, 뇌파 검사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분이 머리에 어떤 다른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측정하는 경우도 있죠. 네. 예, 그래서 요즘은 마취를 했는데 마취해서 못 깨어난다 이런 것들은 거의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저희 병원도 그렇지만 되게 이제 마취할 때는 마취과 선생님이 따로 계시고 네. 또 마취 간호사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전문 맞아요. 인력들이 있으니까 네.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그렇죠. 된다. 그 전문이 아. 다 그 전문가들이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가끔 이제 사고가 가끔 있었거든요. 네, 예, 네, 근데 네. 사실 그런 것들은 전신 마취나 국소 마취 이런 것들이 아니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마취제, 수면 마취. 예, 수면 마취였을 때 이야기인데 요즘은 수면 마취에 쓰는 약들도 너무 좋아가지고 거의 부작용이 없거든요. 아, 근데 예전에 네네. 이제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약을 썼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요즘은 이제 마약으로 불려서 많이 안 쓰죠. 근데 프로포폴을 많이 쓰게 되면은 네. 호흡이 억제가 돼요. 아, 숨을 네. 못 쉬어요. 네. 예, 그러면 설사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 마취를 한다 하더라도 모니터링을 잘 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면 환자가 숨을 안 쉬거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알람을 울려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기본적인 모니터링 장비 없이 프로포폴을 쓰게 된다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요즘은 거의 그 어떠한 곳도 그런 일은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계가 1차적으로 알람 올려주고 또 네. 그걸 지켜보는 뭐 간호사하고 또 마취 선생님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문제 네. 생길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저희 병원은 어떻게 마취를 진행합니까? 예. 네. 내시경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네. 경막의 마취라고 하는 국소 마취를 먼저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경막의 마취를 한 다음에 약을 이용해서 수면 마취를 하게 돼요. 네. 예, 그래서 내시경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통증 때문에 중간에 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전신 마취는 완전히 의식이 없어지는, 네. 네. 예, 내가 완전히 그냥 넉다운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네. 나의 호흡이라든지 나의 혈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기계에 기계가 의존하게 되죠. 기계에 의존해서 하게 되잖아요. 네, 수면 네. 마취는 안 그래요. 수면 마취는 환자분이 비록 잠을 자고 있지만 말 그대로 잠자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이런 활력이나 호흡이나 혈압이 본인 스스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 어떤 비상사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비상사태 때 전신 마취는 그런 것들을 환자분의 비상 상황을 인지해내지 못해요. 예. 왜냐면은 모든 걸 기계가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어떤 변화가 생겨도 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작 혈압이 바뀐다든지 네. 산소 포화도가 바뀐다든지 이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비해서 수면 마취는 환자가 본인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네. 환자의 불편함을 다 눈치챌 수가 있어요. 조금씩 움직이시면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내시경 치료하는 동안에 아 환자분이 불편하신다, 힘들어하신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럼 만약에 불편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뭔가 그렇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 아, 이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수면 마취는 네. 전신 마취보다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네. 환자분이 받는 스트레스도 네. 훨씬 적고요. 보다 더 생리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아, 있어요. 네. 네. 그렇군요. 네.